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.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당일에 김태규 부위원장과 둘이서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6명을 임명했는데요. 이 임명을 막아달라고 현 방문진 이사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. 최대 쟁점이 되었던 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여부였는데요. 물론 이제 본안 소송이 아닌 가처분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이 2인 체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최영두 의원님. 네, 2인 체제 사실 어제 결정문에서 아쉬운 대목은 그럼 2인 체제가 왜 생겼느냐, 누가 2인 체제를 만들었느냐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 문제인데 어제 그 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, 사실은.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상당히 뭐랄까요, 좀 뜻밖의 희한한 결정이었는데 말하자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. 한 분은 새롭게 이제 이사에 내가 돼보겠다, 내가 이사가 되겠다고 해서 공모 신청해서 했는데 공모 과정이 뭔가 불투명하고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탈락했다. 그래서 이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분들이 있었고 다른 한 분들은 이제 권태선 이사장 등은 임기가 끝났습니다. 8월 12일로 끝났는데 내가 후임 과정이 너무 불투명해서 내가 더 해야겠다라고 된 가처분 신청인데 통상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새롭게 하겠다는 사람이 다투는 그게 이제 주목받는 건데 이건 뜻밖의 임기가 끝난 사람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건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뤄질 것인데요. 또 이 행정법원의 이 결정례를 보면은 보통 가처분 사건은 혹시라도 이분의 이익이 회복 불가능이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이제 인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안에서 그렇다면 왜 2인 체제가 되었느냐, 2인 체제는 어떻게 복구가 가능하냐, 그리고 2인 체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게 따져지게 되면은 본안 소송에서는 좀 다른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. 이 2인 체제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데 5인 체제를 복원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2인 체제가 된 이유가 방통위 5인 체제는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3명을 추천해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. 그중에 야당이 2명, 여당이 1명, 3명인데 한 1년 전부터 당초에 이제 후보로 의결되었던 민주당에서 의결되었던 이제 분이 그 법제처 유권 해석 과정에서 이게 기대를 길어지면서 이제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. 포기를 한 뒤로 민주당이 이런 식이면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해서 2명을 비워놓은 채로 계속되고 있었고 또 더욱이 그뿐 아니라 우리 당이 추천하게 된 1명조차도 상정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2인 체제로 남아있는데 2인 체제를 푸는 방법은 빨리 민주당과 우리 당이 야당과 여당이 2대1에서 3명에 추천하고 또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원인을 제공해놓고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원인을 제공해놓고 적반하장식의 탄핵을 넣은 것인데 이것도 빨리 어쨌든 탄핵 소추가 되었으니까 탄핵 결정이 빨리 나와서 여튼저튼 5명으로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하는 게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되면은 본안 소송에서는 이걸 따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2인 체제가 왜 비롯되었느냐, 누구의 책임이냐 이게 따지게 될 것이고 또 탄핵 재판에서 이 문제가 결론이 나면은 이 문제는 5인 체제 복원을 통해서 다 회복될 것이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잠정적인 일이라고 일단 보고 계시는데요. 장경태 의원. 방송 장악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. 이미 1년 넘게 그 전부터 김여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시절부터 이상인 위원장과의 2인의 짝짝꿍 의결, 그 이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또 이상인 부위원장과의 짝짝꿍 의결, 그 이후에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또 와서는 또 짝짝꿍 의결하지 않았습니까? 5인 합의쟁정기관으로 만들으라고 했던 방통위원회를 대통령 임명 2명과 국회 추천 3명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명 2명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짝짝꿍 의결했기 때문에 방송 장악이라고 저희가 표현했고 또 그 이후의 의결도 무효다라고 주장했던 것이거든요.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과정에서 어땠습니까? 정현주 방심위원장 해임 과정에서 어땠습니까? 전혀 이 제대로 된 이 의사결정 과정 없이 정말 무리하게 방송 장악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 정해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하는 정말 많은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괴롭혀 왔거든요. 그 이후에 지금 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아마 마지막 고비셨을 겁니다. 방통위원장 쓰러뜨리고 방심위원장 쓰러뜨리고 KBS 이사장까지 쓰러뜨렸습니다.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인 방문진 이사장을 쓰러뜨려야 MBC 사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노력을 했지만 어찌되었건 어제 있었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 여러 방송 장악의 의도는 조금
잠시나마 멈출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고요. 이 2인 방통위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지만 저도 지난 국회 때 과방위원이었습니다. 계속 이 2인 체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국정감사에서나 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수도 없이 지적했지만 전혀 귀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. 방금 전에 추천됐던 국회 추천 몫의 방통위원을 지적하셨지만 그러면 그분에 대한 법제처 해석 나왔습니까? 안 나왔습니다. 그럼 지금 방심이 9인으로 의결돼야 됩니다. 대통령 임명 셋, 국회의장 임명 셋, 그리고 국회 추천 셋 해서 9명으로 운영돼야 될 방심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? 지금 3명으로만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. 방통위 5인 중에 2명, 방심위 9명 중에 3명. 이렇게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국회가 추천 안 해서 임명 안 했습니까? 방심인 국회의장 추천목도 심지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.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함으로써 방송자 의도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고 그걸 여러 차례 YTN의 최다 출연자, 이 출자자 승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 2인 체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저는 이 방송장의 의도를 이제는 좀 접어두시고 제대로 된 정상화된 국정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. 그 첫 단추는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이 방통위원과 박문진 이사와 또 방심위원까지 먼저 선 임명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좀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먼저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마 여당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기 어려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용기를 내셔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좀 더 원만하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